안녕하세요. 온라인 학습입니다. 오늘은 소단원 연습 문제 풀어볼 겁니다. 교과서 37쪽을 펴주시고요. 여러분 노트와 연필 들고 여러분 스스로 풀어가면서 선생님과 보조 맞춰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소단원 연습 문제 내용을 화면으로 제시할 건데요. 당연히 출판사인 지학사의 저작권이 있고 무단으로 편집, 복제, 전송, 불법 이용해서는 안 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소단원 스스로 점검하기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낭식의 곱셈 방법 어떻게 했었죠? 개수, 숫자로 표현된 부분들 개수끼리 계산하고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여 계산한다. 이때 곱셈 기호는 생략한다 였습니다. 그러면 개수끼리 모으고 문자끼리 모을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이다? 바로 곱셈에 있어서의 교환 법칙과 그 다음에 묶을 수 있는 결합 법칙이라는 것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줍시다. 그러면 교환 법칙을 적용해서 2a 곱하기 3b라고 하는 것을 2 곱하기 a 곱하기 3 곱하기 b로 고치고 다시 결합 법칙,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2 곱하기 3 곱하기 a 곱하기 b 결합을 해줬죠. 그러면 여기에서 계산을 해주면 먼저 2 곱하기 3은 6이고 a 곱하기 b는 ab가 된다. 이건 간단한 얘기였어요. 다음으로 다낭식의 나눗셈에 대한 얘기인데요.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친다는 건 무슨 말이었죠? 곱하기 역수꼴로 고쳐준다 였고요. 분수꼴로 고쳐준다는 것은 무엇이었죠? 무조건 a 나누기 b라고 하는 것은 b분의 a로 나타낼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나눗셈을 할 때 나누는 수가 0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항상 기억하죠. 그런데 단순히 다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만 표현할 때는 0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고 진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3a 같은 곳에 구체적으로 어떤 수를 넣는다면 그 수가 0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만 하는 문제에서는 굳이 0인지 아닌지 표시하지도 않고 여러분도 따지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12ab 나누기 3a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역수를 이용한 표현이 먼저 나와 있죠. 그래서 역수를 이용했을 때 역시나 개수끼리의 약분 신경 써주고 그 다음에 문자끼리 약분해주니까 4b하고 곱하기 1이 되어서 답은 4b가 된다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3a분의 12ab가 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역시나 다른 약분과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역시나 얘도 4b가 되는데 방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게 적합할까? 나누어 떨어진다는 확신이 들 때는 왼쪽 방법이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오른쪽 건 어떤 것일까요? 반대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분모가 남는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미리 분수꼴을 택해주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약간 포석으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가면서 상황에 맞는 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적용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1분 드리려고 하는데 1분 내에 할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같이 확인해 볼까요? 1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먼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이용해서 어떻게 4 곱하기 2와
a제곱 곱하기 a 세제곱과 같이 변형해주고 여기까지의 사이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번만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8이라는 부분이 되고 a의 5제곱이 된다. 여기까지 왔는데도 아직도 여기에서 지수의 곱셈에서 지수를 곱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죠. 지수를 더해줘야 된다. 자, 2번 여기에서는 계산하라는 것이 간단하네요. 한번 또 써볼까요? 곱셈으로 바뀌었으니까 3 곱하기 3 그리고 곱하기 x 곱하기 x제곱. 자, 그래서 마이너스 9 x의 세제곱. 좋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문자가 있을 때도 어떻다? 두 개의 문자가 있어도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언제나 무엇부터? 괄호부터 처리해준다. 지수가 먼저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 지수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대로 표현으로 남겨둬도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의 순서가 될 만한 곳은 아니고 지수 표현이 되어 있다면 곱셈과 같은 순서로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곱셈을 앞에서부터 할 거니까 지수가 있더라도 곱셈 앞쪽부터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단 여기에선 뭐기 때문에 괄호가 있기 때문에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자, 사족을 달았고요. 3a 제곱 곱하기 3a 제곱 b 곱하기 제곱했으니까 부호가 4b 제곱. 이제는 계산을 그냥 합시다. 12a 제곱 b 세제곱. 역시나 b의 1제곱이라고 봐서 더해준 거예요. 4번도 마찬가지.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 먼저 처리해 주어서 똑같이 2씩 곱해주니까 x의 4제곱, y제곱, x의 몇 제곱, 6제곱, y의 5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조금 더 계산할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2분 드려볼 텐데요. 어느 방법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어느 방법이 적당할지를 미리 생각하면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산이 깔끔해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봅시다. 자, 2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제풀이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칠 것인가 선택할 수 있죠. 오른쪽을 보시면 a 나누기 b를 나누기 b를 b분의 1을 곱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나눗셈을 분수로 바로 고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럼 선생님의 판단을 한번 말해볼게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역수로 고쳐보려고 해요. 4a 4제곱, b의 세제곱. 왜냐하면 나누어 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어디가 나누어 떨어질까요? 이렇게 역수로 고쳐놓고 나면 하나씩 이렇게 상수부터 2, a 4제곱과 a제곱, a제곱, b의 세제곱과 b,
b제곱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역수로 바꿔놓고 계산하면 편리할 것 같아요. 물론 분수로 나타놓고 계산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두 번째 거 보면서 한번 짐작해 보니까 나누어 떨어지겠나요? 그게 보이면 좋은 거예요. 9x 세제곱 y 4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3x y제곱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과 9를 약분해 준다면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되겠죠? 양수 나누기 음수는 음수. 그 다음에 x세제곱 나누기 x제곱 y 4제곱 나누기 y제곱 y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볼 텐데 여기 3번 문제에서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니까 아하 여기는 분모가 1이 되지 않겠구나 나눠 떨어지지 않겠구나를 짐작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4의 4제곱 b의 5제곱 해놓고 무엇을 먼저 짐작해야 돼? 각각 세제곱 했을 때의 지수를 잘 봐주셔야 돼요. 아무튼 2의 세제곱이니까 8이고요. a의 세제곱이고요. b의 6제곱이죠. 그러면 이제 약분을 해보니까 8 나누기 4에서 2라는 게 분자에 가고요. A가 분모에 한 번 더 곱해져 있구나. 그럼 분모는 A가 와줘야겠구나. 그리고 분자에 B가 한 번 더 곱해져 있으니까 분자는 B가 와줘야겠구나.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이 가장 깔끔하고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4번도 한번 눈여겨보세요. 4번을 눈여겨보니까 어때요? 약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얘는 되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적용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한번 분수 형태로 나타내 볼게요.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x제곱 y 4제곱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는 어디 갔죠? 제곱했으니까 없어졌죠. 분자는 마이너스 8x 세제곱 y 5제곱 이것이에요. 그래서 약분을 해주니까 x만 남고요. 자,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y로 또 없애주니까 y가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한 방법들은 선생님의 마음속에서 역수를 취했을 때 그냥 역수를 없었던 걸로 치면 되니까 깨끗하다라는 것인데 분수로 놓았을 때도 그냥 분모가 1이 된다라는 것 말고는 상황에 있어서 달라질 게 사실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편한 방식대로 가시면 돼요. 이 부분은 도구적인 거고 앞으로 풀 다른 문제들에 도움을 주는 영역에 불과하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3번 문제 2분 드려볼 건데 혼합 계산이라서 주의해서 해주시면 되겠어요. 문제 자체는 양이 많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어떠셨나요? 선생님하고 같이 또 봐보겠습니다. 2ab 제곱부터 먼저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4a제곱 b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b 우리 바꿔놓고 시작할까요? 곱하기 4a제곱 b분의 1. 자, 그러면 우리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선택을 지금은 원격으로 이렇게 약분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우리 어떤 장점이 있냐면 간편하게 깔끔하게 약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가까운 것끼리 약분하거나 곱셈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b 한번 약분이 되네요. 자, 그래서 b 곱하기 마이너스 2b가 되고 마이너스 2b 제곱이 된다라고 알 수 있어요. 물론 분수로 바꿔놓고 처리했어도 똑같이 성립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주의해야 될 사항 2번 문제의 경우에는 부호가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거 4x 4제곱 곱하기 3y 제곱 곱하기 선생님 이렇게 써볼게요. 12x제곱 y 세제곱 이렇게 썼을 때 약분이 안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볼까요? 약분이 안 끝나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4하고 3하고 12는 약분에서 끝났지만 x제곱은 x의 제곱으로 끝이 났어요. x제곱 그리고 나서 분자와 분모가 지금 어떻게 될 건지 보니까 y제곱이 분자에 가고 y세제곱이 분모에 가죠. 그래서 분모에 y가 남아요. y분의 x제곱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도 아마 맞췄을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4번 문제는 지금까지와 패턴이 조금 다르죠. 네모칸을 끝에 아니라 가운데에 놨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본질적으로 뭐라고 보면 된다? 일종의 방정식이라고 보면 된다. 방정식을 풀기 위한 방법은 방정식을 그 자체로 풀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어떤 변형을 가해야 되죠. 그럼 어떤 식으로 변형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취향에 달려있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1분 자, 여러분은 어떤 취향으로 해결을 하셨나요? 선생님은 좌변을 변형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좌변을 나눗셈이니까 나눗셈은 어떻게 해준다? 몫으로 분수로 바꿔 쓸 수 있다. 네모분의 4x 4제곱 y 세제곱은 2x제곱 y제곱이다. 여기서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 그럴 만한 기회가 안 되네요. 어떻게 약분이 되었다? 2로 약분이 되었다. 또 뭘로? x제곱으로 약분되었다. 또 y로 약분되었다. 그래서 네모는 2x제곱 y이다. 이렇게 풀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냈을 것 같냐면 이 네모라고 하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따로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내라는 뜻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향도 한번 살펴볼게요. 4x 4제곱 y 세제곱 나누기 네모가 있었을 때 네모가 0이 아니겠죠 아마? 그러면 곱하기 네모를 해주게 되면 얘가 무효화가 되죠. 2x제곱 y제곱 곱하기 네모가 어떤 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기 나누기 네모 곱하기 네모를 뭘로 본다? 얘는 1로 본다. 그럼 다시 쓰면 4x 4제곱 y 세제곱은 2x제곱 y제곱 곱하기 네모이다. 그럼 마찬가지, 방금과 마찬가지의 이유에 의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 네모라고 하는 것을 4x 4제곱 y 세제곱 나누기
2x제곱 y제곱과 같이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방정식을 풀 때와 마찬가지의 방법이에요. 약분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주게 되면 거꾸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x제곱 남고 y가 남는다. 물론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선호할지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가장 깔끔한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2번 문제의 경우에는 아까와 조금 비교가 되는데 조금 더 간단한 부분도 있고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먼저 풀어줘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풀어줍시다. 그러면 저 식에다가 곱하기 네모를 하면 12a세제곱 b5제곱이 된다. 그럼 우리 이거 이제 어떻게 고칠 거냐? 양변을 4a제곱 b4제곱으로 나누자. 단 이때는 a, b 둘 다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런 조건을 마음속에 품고 그래서 이제 식이기 때문에 이 식이 a, b가 0이 된다 안 된다를 사실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식에 대한 계산 자체는 a, b의 값과 상관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눗셈을 할 때는 그냥 조심하라는 의미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모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4a제곱 b4제곱 12a3제곱 b5제곱 그래서 약분을 해주니까 3하고 a하고 b가 나왔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아까 0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0이라는 것이 A 또는 B가 0이 됐을 때 이 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나 볼게요. 그러니까 A나 B가 0이면 양변을 요 4A제곱 B4제곱으로 나눌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한 답을 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2AB 제곱 그리고 의 제곱에다가 지금 구한 3ab라는 걸 곱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12a 세제곱 b 5제곱이 되죠. 그럼 여기에서 이게 같아진다고 하는 것은 나눗셈과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없어요. 나눗셈과 무관한 거예요. 되시겠죠? 나눗셈과 무관하기 때문에 A나 B가 0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A가 0일 때 양변 성립하나요? 좌변 0되고 우변 0되죠. B가 0이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A가 0이거나 B가 0이어도 맞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항식의 계산에서 이 네모에 들어갈 것을 구한다고 하면 그때는 나눗셈의 분모가 0인지 아닌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사실. 그래서 곱셈으로 처음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눗셈을 하는 상황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때는 사실은 어떻게 했어요? 네모아는 0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표현 자체가 나눗셈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2번 문제를 풀 때는 0인지 아닌지를 생각하지 않아도 답에 문제가 없어요. 1번 문제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x나 y 값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 주어지면 네모아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마지막 문제 5번입니다. 삼각형의 넓이 공식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어떤 문제에서든지 어떤 단원 영역에서든지 갑자기 등장할 수 있는 재미있고 약점 같은 아킬레스건 같은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까먹지 않았길 바라면서 제대로 적용해서 풀어봅시다.
자, 무리 없이 풀었습니까? 삼각형의 넓이 공식. 이제는 넓이 공식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삼각형에 대해서 일반적인 삼각형이 있어요. 높이를 뭐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다? h라고 부르자. 밑변을 a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다. 넓이를 뭐라고 한다? s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다. 이때 넓이 s는 식으로 표현하면 2분의 1 a h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이 넓이 공식이었어요. 삼각형의 넓이죠.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공식에다가 지금 주어진 상황을 한번 맞춰 봅시다. 그러면 밑변이 3ab 세제곱으로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밑변의 길이를 a라고 놨던 건 완전히 임의로 정한 기호예요. 그래서 여기는 네모고 여기도 똑같이 네모가 되고 h는 뭐 별이고 h는 똑같이 별이 되면 그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삼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8ab 세제곱 곱하기 높이겠죠. 여기도 적을게요. 밑변. 그러면 높이를 모르네요. 그죠? 그리고 뭘 알죠? 넓이를 알고 있어요. 넓이가 8a제곱 b 5제곱이다. 그래서요. 모든 걸 알지 않더라도 일단 공식의 각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써줘 보세요. 조금 복잡해 보이죠? 1학년 때 봤던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방금 뭘 해봤기 때문에 등식의 양변에서 문자식 단항식이 곱하고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 일부분을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산을 통해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았죠. 자, 그러면 아까 2번 문제 풀 때처럼 4번의 2번 문제 풀 때처럼 해결해 주면 되겠죠?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간단히 만들어 봐. 이렇게 됐죠? 그러면 네모는 무엇입니까? 바로 4ab 세제곱. 양변을 이걸로 나눈다 생각하시면 돼요. 양변을 이걸로 나눈다. 대신에 분모에다가 4ab 세제곱을 갖다 놓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4ab 세제곱분의 8a 제곱 b 5제곱. 약분을 해주니까 2 a b제곱 분모는 1 결론은 2ab 제곱이 된다. 그래서 삼각형의 높이는 2ab 제곱이 된다.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강조. 이때도 우리가 나눗셈을 통해서 비록 구했지만 이 답은 여기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나누기 0이라고 하는 문제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는 a나 b가 0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그건 좀 다른 이유에서인데 뭐죠? 삼각형인데 밑변이 0일 리가 없다. 그죠? 그래서 거리나 밑변의 길이나 어떤 이런 제약 조건들은 보통 0보다 크다라고 조건을 걸고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누기 0이어서는 안 돼서라는 거와는 또 다른 이유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제약 조건인 거죠. 이런 것들이 가끔 의미 있을 때도 있으니까 잠시 언급해 보았습니다. 자, 잘했습니다. 오늘 연습 문제 풀이가 충분히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까지 공부를 해서 우리 단항식, 지수법칙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단항식의 계산을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다항식의 계산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